안녕하세요. 한밤중 혼자 자는 남편을 옆에 두고 초집중을 해서 적어보는 사연이네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친정 부모님은 모두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남매인 오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마저도 하나뿐인 오빠가 사업을 한다며 베트남으로 4년 전 이민을 가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되며 영영 같은 땅 아래에서는 얼굴을 자주 보며 살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피부치 연고가 아무도 없는 처지랍니다. 천만 다행히도 떨어져 살긴 하지만 여전히 우애가 좋고 안부를 물으며 살고 있는 남매여서 오빠는 저를 참 살뜰히도 챙겨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오빠에게 다 맡겨놨더니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잘 일으켜서는 그중 상당수의 재산을 저에게 도로 돌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업을 더 키우겠다며 베트남으로 가긴 했으나 가서도 늘 여동생의 혼수자를 알아보면서 살뜰하게 돌봐주려 했던 하나뿐인 오빠였습니다. 어떻게든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제가 무시당하지 않고 귀한 대접 받으면서 시집을 가길 원했던 오빠는 제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저의 신랑감을 찾아다니곤 했어요. 자기 주변에 괜찮다는 사람들도 막 소개시켜줬고 그러다 진짜로 제가 연애를 하게 되면 옆에서 거의 친부모님 마냥 얼쩡거리면서 제 연애에 참견을 하곤 했죠. 남자친구가 잘 챙겨주긴 하는지 귀하게 대접을 해주는지를 물어보면 말입니다. 몇 번 오빠의 도움으로 저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헤어짐이 있었지만 어쨌든 연애 경험은 참 많았어요. 아쉬울 것이 없게 말이죠. 결혼까지 꼭 갔으면 싶은데 매번 헤어진다면서 타박을 하던 오빠는 계속해서 또 주변에 있는 좋은 남자들을 소개받고 받아서 제게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채 바로 군대를 다녀와 사업을 시작한 바람에 제대로 된 학연이라 일컬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빠의 유일한 명문대 친구를 한 군대 동기분의 소개로 저희 남편을 건너 소개를 시켜줬더라고요.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만나라면서 오빠의 적극적인 알선으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다시피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여동생이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다며 오빠도 조금은 더 후련하게 한국에서 밀어내버리고 이민을 가버렸고 오빠에게 듬직하게 보이는 남편이 생겨나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피부치 연고는 없더라도 내 신랑이 생기게 되어 참 기쁘고 반가웠죠. 그런 남편의 가족들인 시댁 식구들이랑도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한국에서 보다 북적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결혼의 끝은 늘 해피엔딩이었던 동화 속 공주들처럼 저 또한 결혼만 하면 행복한 인생은 따놓은 것인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형님은 이제 딱 40이신데 제 나이에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고서 지금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셋이서 살고 계셨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뺏긴 바람에 현재 형님의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혼을 생각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는 형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남편도 잘 알지를 못하고 눈치가 보여서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형님이 가끔 술을 먹으면 남편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며 전 남편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일부에 대해서는 엿들어 알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을 하고서는 무작정 새벽에도 전화가 와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형님의 무례함이 정말 싫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맨정신일 때도 다소 차갑고 냉정해 보인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긴 했었는데 술만 마시면 자기 팔자를 한스럽다고 남동생한테 늘어놓으며 전화를 하니 저로서는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자기는 이혼을 해서 부모 밑에서 쪼그려 살고 있는데 너는 남편을 잘 만나 독립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꼽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게 술주정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랑 전화를 하다 말고 저를 바꾸라 말을 해서 수화기를 들었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욕을 방어도 못하고 먹었었죠. 다행히 남편이 후딱 전화를 끊고서는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형님 좀 빨리 재우라고 독촉을 한 바람에 상황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저로서는 형님을 보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과도 같은 가족 사이를 시댁 식구들과 만들고 싶었는데 형님이 자꾸 술주정을 부리며 신혼부부의 달콤한 잠을 방해하니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요. 이 사실을 혹여나 싶어 베트남에 있던 오빠한테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요. 남편도 저희 오빠 눈치가 보이고 미안했는지 절대로 자기 누나의 치부가 자기 친구들이나 저희 오빠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단단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살짝 내가 생각보다 별로인 집안에 시집을 왔구나 싶어서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자체를 후회하진 않았어요.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즐거웠고 또 형님의 술주정만 빼면 시댁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진 않았으니까요. 부모 없는 나를 받아주신 게 어디냐며 오히려 조용히 남편하고서나 잘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잘 살면 될 텐데 뜬금없이 시아버지가 경기도 외곽에 단독주택 하나를 짓기 시작하면서 저의 결혼 생활은 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시아버지가 무작정 은퇴하고 자금 모아 지으신 그 주택으로 저희 부부까지 합가를 하라며 부르신 겁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저하고 잘 지내는 사이였고 시아버지는 특히 저를 하나뿐인 며느리라며 정말로 예뻐라 해주셨거든요. 부모가 없어 더 마음이 쓰인다면서 평상시 시어머니보다도 제게 연락을 하셔서는 안부도 자주 물어주시고 또 용돈도 자주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무작정 합가가 싫다면서 거부를 한다면 시댁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며느리인 제가 조금은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아주 잠깐이라도 살아보고 출퇴근을 핑계대면서 다시 본가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친구의 말에 저도 결국 수긍하게 되었죠. 한번 살아보고 다시 결정을 해보자며 남편이랑도 둘이서 얘기를 해봤고 최대한 마음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당장 계획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아이가 생기면 낳을 의향은 있어서 순리대로 낳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살고 있었는데요. 합가를 하게 되면서는 시부모님과 형님이 1층 그리고 저희 부부가 2층에서 살게 되었죠. 나름 구역에 나눠져 있어서 완전히 매 순간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형님까지도 모두가 회사를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야 집에서 저녁밥을 먹으며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대로만 살면 그냥 대가족이 사는 것처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저로서는 편한 점도 헐 많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일이 생기고 난 후부터 모든 게 악몽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합가를 해서 사게 된 지 4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밤에 온 집안에 불이 꺼졌고 저희 부부도 2층 방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문득 제 몸에 손을 대더라고요. 뭐 여전히 아이가 없어서 신혼 같았던 우리였는지라 남편의 터치가 오히려 전 반갑고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 온전히 남편에게 저의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던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당황한 듯 다시 문을 닫고는 후다닥 발바닥 걷는 소리를 내면서 도망치더라고요. 놀라 자빠질 뻔한 저는 침대 위에서 남편을 밀쳐대다 결국 남편이 침대 아래로 떨어졌고 저희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리느라 잠시 혼이 빠졌다가 겨우 방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보니 방마다 문이 아주 곱게 닫혀있더라고요. 혹여나 도둑이라도 들어온 건가 싶어서 남편이 골프채 하나를 빼들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결국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꼭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시댁 식구들 중 누군가가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기 가족들을 절대로 믿으려고만 했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완강하니 저도 별다른 말은 없이 너무 찝찝해 라는 걱정만 반복하다가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잠자리 한 번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기분이 요상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 후로도 여러 번이나 일어났어요. 방문을 직접적으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새벽에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 우리 방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본 적이 서너 번 있었고요. 무서워서 남편을 깨운 채로 함께 화장실까지 갔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누구냐면서 화를 내며 1층으로 쫓아가서는 시부모님 방 그리고 형님 방을 두드리는 실례를 범하기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귀신같이 모두는 잠이 들었다가 막 깬 사람이 마냥 부시시한 채 눈을 겨우 뜨며 문을 열고 나왔죠. 또 하루는 죽은 바퀴벌레가 새집이니 단도축되게 저희 방 안에 널브러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길래 시부모님께 물어보니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집안에 약을 썼다는 말을 하면서 둘러대시더라고요. 약을 뿌려서 바퀴벌레가 죽어있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참나.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혹시 집안에 더러운 노숙자가 몰래 들어와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괜히 예전에 봤던 공포영화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이제는 슬슬 남편도 자기 가족들을 믿지 못하겠는지 가끔 밥을 먹다 말고 괜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방에 누가 들어오려고 했더라고. 도대체 뭘 보려는 건지. 걸리면 진짜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라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제가 찬찬히 살펴봤는데 참 거짓말처럼 누구 하나의 표정에 변화 없이 남편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오히려 CCTV를 설치하자며 맞장구를 쳤고요. 저희 형님은 술을 마시며 막 전화를 걸면서 진상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희한하게 합가를 하고 나서는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저희 부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잠을 깨우지 않더라고요. 왜 갑자기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가 싶기도 했고 설마 술을 마시면서 우리 부부의 잠자리를 방해하는 대신 직접 방으로 몰래 쳐들어와서 잠자리를 방해하려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보려 했는데 오히려 형님은 저희 부부를 더욱 걱정하면서 혹시라도 귀신 들린 걸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부치라도 해봐 라며 오만 방법을 강구해 소개시켜 주셨어요. 새집인데 알고 보니 터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며 자신은 시어머니랑 같이 무당이라도 찾아보겠다고까지 신경을 써주셨죠. 합가해서 같이 살며 그리 친해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볼일 있을 때에만 서로 용건을 말하는 사무적인 관계였는데 저의 불편함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형님은 저의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뜬금없이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혹여나 성에 관심이 많아서 아들 부부의 잠자리라도 구경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괜히 친하게 지내던 시아버지가 불편해졌고 저희 부부의 말에 시큰둥하며 오히려 옆에 있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눈치를 보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본 순간 기분이 확 불쾌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는 수고로움까지 더하며 저희 부부만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출퇴근을 하고 나서도 괜히 시아버지가 보기 껄끄러워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앉아 계시면 최대한 아버님이 식사를 다 마치실 때까지 방 안에서 버티고 있다 나와서는 황급히 밥을 먹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시아버지를 경계하니 남편도 점점 자기 아버지가 바로 새벽마다 문을 따고 방 안에 들어오려던 그 범인인가 싶었는지 저를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졸지에 멀쩡히 다보가던 단독주택 안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경계하고 피하며 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불과 한 달 전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동안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형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온 식구들이 형님의 새 남자로 관심이 쏠려있는 때였죠. 벌써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진지한 관계인 듯 보였고 그렇게 한동안은 저희 부부의 침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려는 행동이 목격되지 않았는데요. 그날 제가 속이 너무 불편해서 새벽에 잠깐 잠이 깼는데 방 안의 냄새가 너무 불쾌하게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서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지는 않은 채 일단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부터 가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나오는데 그때 방문 밖에서 웬 쥐새끼 소리가 들려왔어요. 속닥속닥 누군가의 말소리였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같이 들렸더라면 제가 남자라며 어떻게든 겁이 나 남편을 깨웠을 텐데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뜬금없게도 저희 부부의 용선상에서 배제되었던 형님과 시어머니의 목소리 말이죠.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 꼭두 새벽에 2층까지 친히 올라와서는 도대체 무슨 말들을 나누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바로 불안한 예감이 들어버려 저 또한 까치발을 세우고는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방문 주변을 향해 갔죠.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귀신에 씌인 듯한 공포심을 느끼고는 소름이 끼쳐 온몸에 닭살이 돋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형님이 자기 오줌을 받아다가 그걸 분무기 안에 넣어놓고는 저희 방 방향으로 뿌려대고 계셨던 겁니다. 분명 자기 전에 꼭 문을 걸어 잠궜는데 낮 동안 누가 문을 따기라도 한 건지 여분의 열쇠로 저희 방문을 열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퍼지는 형님의 오줌 냄새가 역했던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짓을 하면서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가 가장 큰 문제이자 공포였어요. 이번에도 선생님 말씀이 다 맞을 거야. 뿌려놓기만 하면 우리 집 애기운이 모두 다 여기로 들러붙는 데잖아. 그러면 가장 기가 약한 며느리 몸으로 잡기가 다 쏠릴 거고, 그러면 성우한테도 나쁠 건 없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거야. 라며 분무기를 쉴 새 없이 뿌리다가 형님이랑 대화를 하기 반복하셨고, 또 뿌려대다가 낄낄거리면서 저거 언제 이 집에서 나가게 하나 몰라. 라면서 다시 분무기를 뿌려대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그 뒤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게 우리 집 액박인데 빨리 나가면 쓰나. 좀 더 나쁜 기운 다 받아먹게 하고는 내쫓아야지. 이 짓을 한 덕분에 네가 결혼을 계획하는 새남자도 생기고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했는데 이 행복을 좀 더 누리다가 내쫓아야지. 라면서 신우이를 향해 더 열심히 분무기를 뿌려대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는 문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내시다가 결국 그 오줌이 든 분무기 액체를 얼굴에 맞고서야 쥐죽은 듯 속으로만 신음소리를 내며 제 얼굴을 닦아냈고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숨죽여 공포에 떨면서 두 사람이 하는 짓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몸뚱아리 주변으로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을 깨워야 하는데 설마 우리 남편도 이 사실을 다 알고서는 나를 이 집안에 데려온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액바지라니. 나를 액바지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단독주택에 나와 합격까지 해서는 데려다 살려고 한 건가 싶어서 시아버지를 향해서도 더욱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제 짐을 챙겨 나가서는 그 길로 그냥 시댁에 돌아오지 않을 참이었죠. 어떻게 자기 딸내미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표고 살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인 나에게 애귀를 받아먹게 할 생각을 다 했나 싶더군요.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탄과도 다름이 없는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부모를 여의고서 오빠랑 외롭게 살았던 그 시간만으로도 저는 너무 힘들었고 결혼을 하면서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쁘고 행복했는데 결혼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었나 싶은 마음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꺼이꺼이 들이마시면서까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밤중에 방 안에 불을 꺼놓은 채 혼자 짐을 싸고 있으니 남편은 자다 말고 저를 보고선 호들갑을 떨며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마누라는 짐을 싸며 엉엉 울고 있으니 남편도 놀라고 무섭다며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어느새 손에는 골프채 하나를 쥐고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참 가증스러웠어요.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 연기하지 마! 라며 결국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숨죽여 화를 냈죠. 그러자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끝까지 모른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시댁 식구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씩씩대다가 골프채를 쥐어들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발악을 하길래 겨우 남편을 진정시킨 채 침대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밤에 제가 봤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말이죠. 다시는 이 집에 안 들어올 거라고. 출근하면 그 길로 내 집을 알아보고 나가서 살 테니 당신은 이혼도장이나 찍어 서류를 보내달라며 아주 확고하게 선을 그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치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기 누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 부부를 향해 무당의 말을 따라 섬뜩한 짓거리를 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이제 보니 남편도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 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저는 아까 신우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신우이도 분명히 남편한테는 나쁠 것 없이 모든 애끼는 기가 약한 저에게로 들러붙을 것이라면서 시어머니를 안심시켰거든요. 이제서야 말 한마디가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하며 저는 더욱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며느리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만 안중에 있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던 시어머니와 형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로 했고, 저의 야간 도주에는 저희 남편도 함께 하기로 했네요. 황급히 옷가지의 기본적인 물건들만 캐리어에 가득 싸서는 남편이 먼저 주차장까지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옮겼고요. 저는 어떻게든 남은 식구들한테 엿을 먹이고 싶어서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더러운 거 아는데 제 오물을 다 받아서는 형님과 시부모님의 방 앞에다가 잔뜩 뿌려놓았죠. 어디 한번 니들도 남의 역한 오물 냄새를 맡고서 재수없어 해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물을 뿌려놓고 남편이 대기하고 있는 차 안으로 가려는 중 시아버지를 맞닥뜨렸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한 건지 방문을 열고 나오시다가 방 앞에 뿌려진 제 오줌을 밟고선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다 대각선 방향으로 도망을 가려던 저를 나지막히 부르셨어요. 바닥에 오줌을 한번 쓱 보다가 눈에 분노가 가득 서린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한숨을 쉬다가 겨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눈치챘나 보구나. 내가 사과를 하마. 딸내미가 평생 술주정에 괴로워하며 남자도 못 만나보고 늙어죽는 게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딸내미 팔자가 조금씩 핀다고 하길래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택한 방법이었다.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서도 아니었어. 딸내미만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잘 지내볼 참이었다. 라면서 끝까지 자신은 가족관계를 다시 되돌려보고자 했다는 개소리를 하길래 저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나서 말을 하라는 냉정한 대답을 한 채로 시아버지를 빚고 오며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이랑은 바로 호텔에 들어가 좀 쉬다가 출근을 했고 그날부로 저희는 2주 정도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지내다가 겨우 임시 A&B 숙소 하나를 잡아서는 현재 집 걱정은 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지내다가 바로 전셋집을 구해서 완전히 다시 독립을 하기 위해 들어갈 생각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적잖게 충격을 받은 남편까지도 저희 부부는 이제 다시는 시댁과 그 어떤 것으로도 얽히지 않은 채 남남처럼 살기로 굳은 맹세와 다짐을 했습니다. 내 몸에 귀신이 붙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어서는 다시는 살아생전에 가보고 싶지도 않고 마주보고 싶지도 않아요. 딸내미 팔자를 펴보겠다고 부모 없는 며느리를 가지고서 액바지로 쓰려고 했던 시댁 식구들 부디 천벌을 받으라며 저는 오늘부터 기도라도 올려볼 참이랍니다. 내가 집에서 나왔으니 마음이 불안해서 지들끼리 액바지 없이 어찌 살런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